네, 성공한 창업자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네. 그 비결들을 찾아서 배워보는 시간이죠. 네, 숨어있는 정보 하나하나까지 찾아서 소개해 주시는 분입니다. 윤지경 머니컬럼니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생을 5, 60년 정도 살다 보면 몇 번의 터닝포인트를 만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잘 포착하고 활용한다면 삶을 잘 읽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오늘의 주인공도 현재가 있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 경로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주인공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경기도 가평군 남이섬이 함께 있는 청평호수는 새벽마다 뽀얀 물안개가 일어나며 절경을 이루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네. 바로 이곳에 위치한 모던 스타일의 이국적인 전경을 자랑하는 이트렌 리조트의 윤광준 대표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윤광준 대표의 삶은 10년간의 연구원으로서의 삶, 그리고 IT 기업을 창업하여 그 이후 10년, 또한 바라던 모든 것을 이루고 지금까지 이르기까지의 10년의 과정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그가 전해준 인생의 스토리와 IT 기업에 이어 리조트 창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IT하고 리조트, 얼핏 들어서는 서로 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네요. 네, 윤 대표는 고향이 천안 목천, 초등학교 5학년 때서야 비로소 전기가 들어온 시골에서 자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시골에 있는 어린 아이가 꿈꾸는 것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성공을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네. 유독 어렸을 때부터 전자부품, 전자기계를 만지는 것에 굉장히 흥미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예로 초등학교 6학년 때에는 스스로 분리하고 조립한 전자기계를 콘센트에 꽂았다가 이게 스파크가 일면서 감전이 되는 사고까지 당했던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호기심이 네. 대단하였던 것 같죠. 대학을 진학을 할 때에도 1지망, 2지망 모두 전자공학, 오로지 전자공학에 대해서만 관심이 굉장히 지대했고요. 네. 대학을 입학한 이후에는 조금 현실에 안주하는 편안한 길인 교사로서의 길도 좀 보이기는 하였지만 사회적으로 조금 더 성공을 하고 싶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 더 깊이 공부를 하고자 더 상급 학교에 진학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대학원 진학 이후에는 전자기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모 대기업의 장학생으로도 선발이 되었고, 그래서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고, 졸업과 동시에 해당 업체에서 취업은 바로 예정이 되어 있기도 하였는데요. 네. 그런데 방학 기간 동안 해당 업체에서 실습을 해보니 좀 자신과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바로 졸업과 동시에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지원을 하여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합격 후에는 그 전까지 받았던 장학금을 포함한 모든 돈을 다 돌려주기까지 하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해당 기업으로 진학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윤 대표가 스스로에게 맞는 길과 맞지 않는 길에 대한 판단과 결단이 굉장히 철저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네. 대학 시절에 보다 편한 길로 갈 수도 있었지만 그로 가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학자금을 포함한 받았던 돈을 모두 다 돌려주면서까지 새로운 길을 선택하였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네, 이렇게 전자공학도였던 윤 대표가 리조트를 창업할 수 있기까지 참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 궁금하게 됩니다. 자, 사실은 모든 경험이 밑바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두 경력이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경험이 모두 밑바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의 연구원 시절은 과연 어땠을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윤 대표가 반도체를 연구하던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반도체 연구의 초창기, 즉 윤 대표가 반도체의 1세대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지금과 같이 어떤 세분화가 되어 있다라든지 자동화 시스템이 모두 다 갖춰져 있는 환경은 아니었다 보니 연구원 한 명이 공정에서부터 설계, 제작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제가 윤 대표한테 잠시 반도체 공정 과정에 대해서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반도체를 제작 공정을 하다가 중간에 실패하게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과정을 다 거쳐서 마지막까지 왔는데도 또 실패한다. 그러면 이 과정 중에 도대체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모두 다 되짚어 봐야 하고요. 네. 이런 과정을 수도 없이 수년간 반복을 했던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마침내 딱 성공했을 때, 즉 기존의 휴대폰에서 반도체를 떼어내고 자신이 직접 개발한 반도체 칩을 딱 넣었는데 통화 버튼을 딱 눌렀어요. 그런데 이게 통화가 성공을 한 거죠. 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떤 엔지니어로서의 희열감이 굉장히 컸겠죠. 네. 이러한 희열감까지도 느끼면서 윤 대표는 휴대폰 반도체의 모든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개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과정에서 무슨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또한 이 과정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지를 알아내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취득한 특허로 인한 수수료는 지금까지도 1년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특허권으로 인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특허 수수료, 특허 사용료, 위력이 지금까지도 몇 천만 원 대단한 것 같은데요.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한번 먼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30대의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NJ 드마코가 쓴 빠르게 부자 되는 길을 소개한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추월차선의 사업의 씨앗이 될 수 있는 5가지의 사업 영역에 대해서 꼽아주었습니다.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임대 시스템,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그리고 조앤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와 같은 콘텐츠 시스템, 프랜차이즈나 체인점 운영 등의 유통 시스템, 인적 자원 시스템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데요. 윤 대표와 같이 특허로 인한 수입은 다른 회사에 라이센스를 주고 그 라이센스의 사용 수수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 시스템에 속하고요. 네. 이러한 특허 기술의 개발이나 등록은 이미 수년 전에 이루어졌잖아요. 하지만 이로 인해서 취득하는 소득은 시간이 한참 흐른 지금까지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 이 MJ 드마코 작가는 가장 탁월한 부를 창출해낼 수 있는 소스로 특허권을 꼽기도 하였습니다. 네. 저도 작년에 하나 특허를 낸 게 있어요. 출원한 게 진짜요? 있는데요. 뭔가요? 그건 저는 이제 제 업무를 살려서 저축법에 대한 거를 하나를 개발을 했는데, 오, 네. 윤 대표의 사례를 보고 저도 이제 나중에라도 이 특허권으로 인한 수수료를 좀 많이 받으려면은 지금부터 좀 매진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결심도 새롭게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창업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셈인데요. 이 윤 대표에게는 과연 어떠한 계기가 작용이 됐었나요? 네, 윤 대표가 반도체를 개발하던 그 당시에 휴대폰의 모든 제조업체들은 해외로부터 그 반도체를 수입해서 썼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 윤 대표는 자신이 일단 국내 기술로 반도체를 개발하기만 하면 당연히 국내의 그런 제조업체들이 해당 윤 대표가 개발한 그 거라고 예상을 하였던 거죠. 그런데 시장은 윤 대표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수년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개발한 그 반도체가 시장에서 사장될 위기에 놓이게 되자 윤 대표는 오히려 이를 창업 아이템으로 하여서 창업을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마침 보니 연구소 내에서는 그 당시 벤처기업의 창업을 장려하는 여러 제도들이 있었고요. 때마침 정부도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여러 제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윤 대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창업 자금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특히 연구소 내의 고가의 장비들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듯 윤 대표가 이런 제도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창업자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지원 제도 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시고 정부 등에서도 요즘에 창업 정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원되고 있으니 그러한 정보들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콘에서 소개한 창업주들 경우에는 항상 초창기 어려움을 겪었었잖아요. 네. 이분 경우는 어땠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연구원으로서의 10년의 삶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는 창업주로 돌아선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에 해외에서 수입을 하던 그런 반도체 부품을 국산화를 해놨기 때문에 기존의 해외 업체들이 제공하던 그 단가의 반으로만
제공을 하여도 그런 휴대폰 업체들이 당연히 이 반도체를 사용할 거라고 예상을 하였는데 시장에서는 윤 대표 예상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달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휴대폰 제조 업체들은 다양한 생산 라인 중에서 좀 많이 팔리지 않는 그런 제품에 한정해서 윤 대표의 반도체를 사용하는가 하면 이에 반해서 어떤 그 기존의 해외 업체들에게는 그런 단가를 낮추는 도구로서만 좀 이용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윤 대표의 기업이 벤처기업 작은 곳이다 보니 갑자기 많은 양의 수주를 하게 되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리스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였지만 아무래도 윤 대표는 조금 이용당하는 그런 속상함도 있었겠죠. 네. 그런데 해가 거듭할수록 이제 개발비는 많이 드는 상황에서 수익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자 적자의 폭은 굉장히 깊어지고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윤 대표는 사업을 하면서 이런 점을 꼽았습니다. 돈과 사람 중에 그 무엇 하나가 빠져서도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고요. 네. 그렇다 보니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벤처 투자 회사들을 찾아다녀야 했었는데 10개 회사에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100군데를 찾아가서 PT를 해야 했고요. 네. 유비의 삼고철효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분은 한 명의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은 10번은 찾아가야 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동시에 대기업을 상대로 영업까지 병행을 해야 했으니 이 시기를 회상하면서 윤 대표는 그야말로 전쟁터를 불사르는 심정으로 매일 하루하루가 굉장히 치열하였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창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일단 IT 업체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었고요. 네. 그 이후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를 거쳐서 리조트 창업에 이르기까지의 스토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윤지경 머니컬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